안녕하세요, 할까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조선의 S클래스 체어맨 W입니다. 이 체어맨 W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체어맨의 상위 버전으로서 직렬 6기통 36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3600cc 엔진은 3200cc의 벤츠 엔진을 쌍용이 갖고 와서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좀 엔진의 좀 배기량을 키운 그런 엔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시승기, 이 차량의 시승 질감은 어떤지 저와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석을 보실게요. 핸들은 기존 핸들과 저 체어맨의 핸들과 좀 디자인이 변경된 핸들로 됐고, 앞에 이렇게 트립 컴퓨터 있고 계기판 있고, 옆에 차량 이런 트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좌석을 메모리 해줄 수 있는 시트, 그리고 통풍 좌석이 있어요. 통풍 시트가 있고, 그리고 엉뜨도 있고, 그리고 차량 이런 창문이 프로토 버튼이고요. 기어박스 있고, 그리고 이 차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하만카돈 의향 시스템이 최초로 들어간 차예요. 이 이후에 뭐 렉시콘이라든지, 제네시스에서는 렉시콘을 썼고요. 그리고 크렐이라든지 이런 보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넣었지만, 하만카돈 브랜드 자체의 음향 시스템이 들어간 게 이 차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에어서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뭐니 해도 상석 뒷자리죠. 뒷자리에서 앞에 이렇게 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거울 있고, 그리고 독서등 이렇게 있고요. 불 켜줄 수 있는 거 있고, 기본적으로 옷걸이 있고, 이것도 제 차 이거를 제자리로 눕히고, 지금 앉아있는 걸 눕히고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의자를 당겼을 때 눕혀지는 정도의 각도가 저의 체어맨보다 정말 더 많이 높여져요. 거의 항공기에서 제가 볼 때 15도 30도 정도까지 눕혀지는 정도의 각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업무에 지쳐서 뒷자리 타고 갈 때 잠깐의 쪽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이 좌석이 눕혀지네요.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 차는 회장님 차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뭐냐, 제가 앉은 좌석과 저쪽 반대편 좌석에 창문을 둘 다 올릴 수 있어요. 둘 다 닫을 수 있고, 제가 볼게요. 옆에 걸 누르면 제자리에서도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선쉐이드가 딱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옵션이 되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오디오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뒤에 햇빛 가리개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너 저리 가! 앞좌석 저리 가! 하는 이런 버튼도 있고요. 정말 뒷자리의 옵션이 정말 풍요롭습니다. 정말 풍요롭고 강하고 자리도 넓고, 뒷자리에서도 편안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옵션은 여기에요. 제 귀중품을 여기다 담을 수 있어요. 귀중품을 담을 수 있는데, 이게 옵션 들어간 차는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TV 모니터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TV 모니터로 갈 수 있고, 여기에는 글로브 박스입니다. 핫과 쿨을 할 수 있고, 이런 차가운 음료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자체가 광활하게 큽니다. 정말 성인 3명 앉아도 그렇게 좁게 앉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자리 사이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차에 제가 볼 땐 또 최고의 하나의 옵션이 뭐냐면 이런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에요. 잘 보세요. 문을 이렇게 살짝만 닫아도 문이 탁 닫혀요. 보셨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문을 탁 닫으면 닫혀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트렁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토 트렁크는 있어요. 오토 트렁크는 있으나 트렁크가 정말 작아요. 제 아우디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 가면 정말 꽉 차는데, 골프백 한 3개? 2개 정도 들어가면 정말 꽉 차는 것 같아요. 트렁크가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 차는 트렁크를 되게 넓게 만드는데, 높게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메이커의 초대형 세단으로서 에어서스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에요.
차의 시승감은 에어서스가 달려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에어서스가 달려있음으로써 차고를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어떤 도로 상황에 맞게 차를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압축 스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차에 서스에 달려있는 스프링 정도를 제가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이 주행에 맞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속 한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정말 오래된 차이지만 연식이 꽤 돼요. 이게 10년식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태껏 타왔었던 시승기를 보여주셨던 차들, 뭐 제 아우디 이유도 있고 마티즈가 아니라 그 스파크, 그리고 팰리세이드, 체어맨, 뭐 스포티지, 뭐 이런 차들보다 승차감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운전하기도 편한 차고요. 운전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속에서의 그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말은 정말 승차감이 좋다,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낮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초대형 세단, 자신의 얼굴을 달고 이런 초대형 세단을 만들 때에는 한 가지 초점을 두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기아자동차, 이제는 G90이죠. G90,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K9, 그리고 쌍용자동차, 지금은 단종됐지만 체어맨,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내부 소음과 진동을 최소한으로 하는 작업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RPM이 1에서 2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의 엔진 소음은 전혀 들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뭐 이중접합 글라스를 제가 여기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운전을 할 때 정말 제가 운전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고, 또한 귀에 거슬리지 않아서 정말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저의 그 체어맨, 기본적인 체어맨은 차량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갈 거예요. 2톤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1P짜리 브레이크를 달았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제 몸에 습관화돼서 그렇게 이 정도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의 경우는 2P, 2톤이 넘어가면서 2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능력이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시속 80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도 쓰고 싶을 때 끼익 쓰면 정말 밀림 하나 없이 잘 서요. 근데 이 차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ABS 모듈이 자주 고장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런데 이 ABS 모듈을 제가 돈을 주고 가려고 한다면 쌍용 그 서비스 센터에서는 한 돈 100만원 정도, 새 거를 했었을 경우에 돈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단점이고요. 하긴 근데 쌍용 자동차 자체가 이 차량 부품도 그렇고 이런 공인비가 조금 비싸다는 게 현대기아차에 비교했을 때 단점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시승감을 갖고 있고, 승차감을 갖고 있고, 또 차량의 장고장이 이건 정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우디를 설명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의 장고장을 줄이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제가 차를 갖고 있으면서 소모품을 즉각 제대로 갈아주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5,000km마다, 미션 오일 몇만 킬로, 브레이크 패드 언제, 이런 거를 잘 해준다면 정말 장고장 없이 정말 잘 탈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심 주행을 하고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는 크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를 책 잡을 만한 정도의 드라이빙 능력은 그런 드라이빙 능력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 이제 돈 주고 살 때는 비싼 값을 하지만, 지금 이 차의 중고차 시세로 봤을 때는 한 진짜 12만원 킬로 정도 떴거든요. 12만 킬로 정도로 찾았을 때는 한 500만원에서 한 700만원 돈 사이에 차값을 주면은 살 수 있지 않나. 하지만 고장 있는 차를 샀을 때는 한 또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200~300만원 더 투자를 해야, 그래 차를 고쳐야 완벽한 컨디션의 차를 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신호대기 중에 차를 멈춰 있는데 정말로
진동과 소음이 들리지 않네요. 정말 값어치를 한다, 정말 비싼 차였구나 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멈춤 상태에서 급 출발을 할 때도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그런 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출발 시승에 대해서 이런 도심 주행은 100점 중에 저는 한 90점 이상, 95점 이상을 주고 싶은 차입니다. 물론 이런 차값과 뭐 감가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 차의 드라이빙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출발하면서 제가 좀 속력을 높여 볼게요. 속력을 높이는데 RPM 2를 올라가면서 축 치고 나가지만 그러게요. 이게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다 보니, 그러니까 가속을 즐기기 위한 차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승차감과 여유로움, 운전에 대한 여유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드라이빙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점이, 벤츠 7단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후진 2단에 전륜 7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7단에 대해서 세세하게 단수를 좀 RPM에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부드러운 주행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력을 좀 내려고 하고 있는데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제가 볼 땐 더 안정적이에요. 일단 차가 무겁고, 그리고 이게 사륜구동이 아닌 후륜구동이고, 그리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속 80km에서 한 100km 정도 가는데 제가 체감하는 그 키로수는 한 60km? 60km 정도 돼요.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고급차, 대형차를 탔다가 소형차를 제가 운전하지 못한다는 말을 웃으면서들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엑셀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쓰고 싶은데 딱 정지선에 씁니다. 정지선에 정말 딱 쓰고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형차,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비싼 차를 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스파크를 찍었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비싼 차와 좀 덜 비싼 차의 차이점은 이 깜빡이 소리다. 깜빡이 소리 들려보시겠어요? 경박스럽지 않고 좀 중후한 깜빡이 소리가 있죠. 이런 게 좀 차량, 대형차와 이런 소형차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차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엉덩이가 느끼는 이 시승감, 승차감은 정말 최고네요. 제가 에쿠스를 다음에도 한번 타볼 건데, 에쿠스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정말 이렇게 소형차들과 차이가 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엉덩이의 점수는, 저의 승차감 점수는 100점입니다. 정말 운전하기 편하고, 제가 이 차를 사서 고쳐서 정말 타고 싶을 정도의 차네요. 정말 박수를 보낼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출시한 지, 이 차의 유명세로 탄 거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차가 한 몇 달 전에 이거의 페이스리프트 된 버전이 중고차로 나옴으로써 더 유명해진 게 사실이긴 한데, 사실은 쌍용차가 벤츠의 기술을 갖고 와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가 이 체어맨이에요. 이 체어맨에 대해서 흥망성쇠를 하면서 체어맨이 단종이 되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면, 쌍용에서는 SUV 모델이 아니라 이런 최고급 세단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니 다시 한번 체어맨을 출시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낀 이 차의 단점 중 하나가, 제가 아까 벤츠 7단 기어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1단에서 2단 갈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2단에서 3단, 2단에서 3단 정도 갈 때는 변속 충격이 약간 있습니다. 이게 이 차의 고질병인지 아니면 이 차가 오래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변속 충격이 있다는 게 좀 약간 흠이네요. 하지만 이 변속 충격이 막 이렇게 팍팍 와닿는 게 아니라 그냥 탁, 충격이 좀 있구나, 이 정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주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큰 단점으로는 와닿진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체어맨 W를 타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갖고 있었던 체어맨을 설명해 드리면서 정말 피멜리카로서 좀 단점이 없는 차다라고 했지만 이 차는 더 좋아요. 확실히 비싼 차가 좋다
라는 걸 제 엉덩이가 느끼고 있고요. 전진동, 그리고 이런 윈드, 이런 바람 풍절음, 이런 거 정말 잘 잡았고, 그리고 에어서스가 달려있어서 정말 시승감 좋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 따라서 제가 차고를 높일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낮추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좀 약간 과장된 거고, 많이 받지 않는 이런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 중고차 시세로 보면은 이 차 정도는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한 800 정도까지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를 사서 한 200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장고장 있는 것도 다 고쳐야 되고 이러면 200 정도 투자한다고 그러면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든다는 사이인데, 그 정도의 값어치는 정말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할까남에서 미국 캐딜락 1000만 원 이하의 차를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캐딜락이 좀 더 뭐라 볼까요? 부담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쌍용의 체험N W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타볼 수 있는 기회 있으시면 타보셔서 여러분들의 엉덩이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할까남이었습니다.